네, 이번 시간엔 미적분의 첫 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쓰면요. 오늘 배우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다. 그럼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다른 과목들과는 좀 정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어떤 값을 계산한 거였다라면은 수열의 극한은 어떤 거예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를 계산합니까? 상태를 계산을 합니다. 상태를. 그럼 상태를 계산하는 건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서 수열의 극한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 첫째 항이 1, 둘째 항 2, 셋째 항 3, 넷째 항 4, 땡땡땡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우리가 항번호라고 하죠. 항번호가 무한히 가면 이 수열이 마침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계산하자라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땡땡땡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항번호가 무한히 뭐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이렇게 무한히 갔을 때 이 수열의 상태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나만 더 볼게요. 첫째 항 1, 둘째 항 0, 1, 0, 1, 0 이렇게 무한히 갔을 때 1, 0, 1, 0, 1, 0, 1, 0, 1, 0, 1, 0 이렇게 갔을 때 마침내 뭐가 되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필기합시다. 어떤 수열이 있을 때 항번호가 무한히 가면 항번호가 무한히 간다라는 건 첫째 항, 둘째 항,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10,000번째 항, 억번째 항이 가는 거죠. 무한히 가면 일반항이 한마디로 수열이 일반항이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항번호가 무한히 가면 일반항이 마침내 상태가 뭐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쭉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한대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예요? 어떤 숫자가 여기에서처럼 1, 2, 3, 4, 5, 6 계속 커지고 있죠. 이렇게 어떤 숫자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 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숫자가 뭐 억, 10억, 100억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 우린 이런 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있고 만약에 한없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한대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거나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합니다. 우린 이런 것도 뭐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한소라고 해서 무한소라는 용어는 뭐냐? 한없이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지는 건데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0.1, 0.01, 0.00001, 0.000000001 이렇게 한없이 0에 가까워진 상태를 무한소라고 하고, 기호로는 숫자 0이 아니라 알파벳 5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한소를 나타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수열이 있는데 한없이 뭐 커진다,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들을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슨 기호를 사용합니까? LIM, 읽을 때는 리미트,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옆에 거로 예를 들면은 일반항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n번째는 뭐 n이 되겠죠. 그럼 여기 L자 밑에 문자가 변수가 되고 n, 항번호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왜냐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항번호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일반항이 마침내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태를 무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리미트 항번호 n이 항번호가 무한대로 가면 이번에는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항번호가 무한대로 가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뭐가 됩니까? 1분의 1. 2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땡땡땡. 그럼 마침내 뭐가 됩니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막 커지죠. 그럼 마침내 어디에 어떤 상태로 합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서 얘의 목표가 어디예요?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0이 되진 않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우린 그런 상태, 목표가 0은 안 되지만 0에 한없이 다가가는 이 목표값,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목표값,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극한 값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는 같은 말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뭐 무한소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뭐도 배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뭐라고 합니까? 수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도 있습니까? 발산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럼 우리는 수렴과 발산을 합쳐서 결국은 마침내 뭐가 되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마침내 발산할 수도 있고 마침내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침내 뭐가 되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렴했을 때는 다른 말로는 극한 값이 뭐예요? 어떤 수열이 가는 목표, 마침내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 그 목표를 극한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 두 말은 동일한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발산한다는 뭐 세 가지로 나눈다라면 첫 번째는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는 한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또 어떤 수열이 있냐면 이렇게 1, 0, 1, 0, 1, 0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어떤 값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진동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수렴도 아니고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닐 때 나머지들을 뭐라고 합니까?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극한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결국은 중요한 게 극한에는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수렴이 중요하죠.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극한의 성질과 수렴의 성질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나머지의 상태를 계산하는 어떠한 특정한 공식 같은 것들을 익혀둬서 우리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극한의 성질. 오늘은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극한이 뭐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있죠. 수열의 극한은 뭡니까? 어떤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1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렇게 항 번호가 무한히 갈 때 그 수열 일반항 AN이 마침내 뭐가 되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극한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극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렴과 발산이 있습니다. 일단은 극한의 성질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극한의 성질 중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자리엔 보통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항 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이 마침내 뭐가 되냐? 그랬더니 하나의 값을 목표로 그 목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알파를 뭐라고 해요? 극한 값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요 알파를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한 값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렴한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합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쓰겠죠.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차피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항 번호가 하나만 차이 나기 때문에 an이 향해서 가는 목표나 그 다음 an 플러스 향의 목표는 어떻겠어요? 목표는 당연히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항 번호가 무한히 갈 때 그 수열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이렇게 정해졌다라면은 얘 목표나 얘 목표는 어떻다? 둘이 같다. 그럼 둘 다 결국 알파가 된다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종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일단 말로 한번 기억을 시킬게요. 뭐냐면은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항 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의 목표는 알파,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한다.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항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은 어디에 목표다? 베타가 목표다. 극한값은 베타다. 베타에 수렴한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an이라는 수열의 항이 bn보다 컸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양변에 극한을 취할게요. 그럼 여기에 an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 다음 또 bn에다가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원래 부등호가 이거였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등호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요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정리했습니다.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극한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수렴과 발산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수렴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수렴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렴이 뭐예요? 목표하는 특정한 값, 어떤 값? 극한 값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럼 수렴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값이 알파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극한 값이 베타다.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계산할 수 있겠죠. an을 따로 계산할 수 있고 bn을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 an과 bn을 더한 거를 계산해봐 라고 한다라면은 이럴 때는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n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알파. bn이 어디예요? 베타. 그럼 그냥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했더니 수렴이라면 그냥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아니면 요 5를 한 단계를 더 쓰시면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수렴한다라면은 하나의 리미트를 두 개의 리미트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얘 따로 계산했더니 알파, 얘 따로 계산해 베타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얘가 어딘가에 수렴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랬다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얘와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은 이번에는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고 합시다. bn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고 하자고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모를 두 녀석을 더했더니 그거는 뭐한다? 어딘가에 수렴한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억 알고 봤더니 둘 다 수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an과 bn이 알고 봤더니 둘 다 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발산과 발산을 더했다고 해서 수렴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얘를 또 다른 관점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떨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어떤 수렴하는 상태와 어차피 우린 오늘 뭐예요? 극한이라는 건 산술적 계산인 값의 계산이 아니라 어떤 계산이라고 했어요? 상태의 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마치 공식처럼 기억해주고 암기해주고 적당히 적용만 할 수 있다면 가볍게 상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수렴이라는 상태를 더했어. 어딘가를 다가가고 어딘가를 다가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수렴이 됩니다.
두 번째를 또 기억합시다. 얘는 뭐예요? 수렴하는 녀석과 발산하는 녀석을 더했다라고 합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발산이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를 봅시다. 발산하는 녀석과 발산하는 녀석을 더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수렴 또는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기본적인 책에 어떤 책을 봐도 나오는 일반적인 기본 공식들 암기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내용까지 기억함으로써 이러한 상태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식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하고 근데 봤더니 an 뭐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네. bn 뭐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죠. 그럼 둘 다 수렴한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으니까 하나의 리미트를 두 개를 찢은 다음에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뭐 하는 거예요? an이 수렴이네? bn도 뭐예요? 수렴이네요. 그럼 하나의 리미트를 두 개로 찢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두 개의 리미트로 찢고 이제 뭐 합니까? 따로 계산하면은 얘 따로 계산했더니 얘는 뭐예요? 알파. 얘 따로 계산하면 뭐예요? 베타. 그래서 따로 계산했더니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얘 뭐합니까?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그럼 이번엔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이 개념들을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냥 얘만 쳐다봤더니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둘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곱했더니 뭐한다? 수렴한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더한 게 수렴한 거죠. 우린 이런 걸 합에 대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번엔 어떤 상황이에요? 얘도 몰라. 얘도 몰라. 몰라인 상황인데 뭐 한 거예요? 정체모를 두 녀석을 곱했더니 곱에 대한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an과 bn이 둘 다 수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봤더니 an과 bn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수렴. 하나만 수렴이란 뜻은 하나는 수렴, 하나는 발산이라는 거죠. 이랬을 수도 있고 디귿 뭡니까? an과 bn이 둘 다 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곱했더니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린 이러한 개념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예요? 수렴 곱하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입니다. 두 번째, 수렴과 발산을 곱하시면 이 녀석은 수렴 또는 발산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계산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우린 뭘 기억합니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발산과 발산을 곱하면 이 또한 뭐가 됩니까? 수렴 또는 발산이 이렇게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an과 bn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렴하고 있죠. 다른 말로 뭐예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단어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 정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서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꾸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AN도 수렴, BN도 수렴, 뭐 둘 다 수렴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리미트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두 개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얘는 뭡니까? 베타, 얘는 뭡니까? 알파.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면 분모가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린 뭐 했습니까? 기본적인 수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여러 가지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지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과 bn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더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an과 bn을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따로따로 계산했더니 an이 무한히 커져가지고 무한대가 됐다라고 하고 bn도 무한히 커져서 무한대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럼 무한히 크고 무한히 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돈이 졸라 많은데 제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럼 전 뭐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무한히 많겠죠. 얘는 산술적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다고 해서 이무한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와 이러한 상태 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무한히 큰 거에다가 무한히 큰 거를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 무한대에다가 A에는 무한히 커지고 B에는 어떠한 상수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마치 내가 돈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다가 뭐 C는 상수니까 10만 원을 더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돈이 무진장 많은 상태에서 10만 원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디귿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뺐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돈이 무진장 많은데 그 상태에서 한 10만 원 버려봤자 제 돈은 어떻습니까? 무한히 많겠죠.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 AN이 뭐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됩니다. BN은 뭐가 되는 거예요? BN도 무한대가 된다라고 합시다. 근데 두 개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돈이 무진장 많은데 어떤 사람이 무진장 많은 돈을 저한테서 뺏어간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많은지, 또 사라지는 돈이 얼만지에 따라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알 수가 없다. 우린 이런 걸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처럼 무한대로 가든 어떻게 수렴하든 어떤 값으로 가는 이런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정해졌다, 정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부정형 극한이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다? 알 수가 없다. 뭐 한다?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다항식은 인수분해, 두 번째 분수식은 통분, 세 번째 무리식은 유리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알 수 없다, 이런 부정형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an 곱하기 bn이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an과 bn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n을 계산했더니 무한히 커진다라고 합시다. bn을 계산했더니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럼 무한히 커지는 상태와 거기다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곱하니까 당연히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한히 커지는 상태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를 볼게요. A에는 어떤 상수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대신 요 C가 0은 아니라고 할게요. B에는 뭐 하는 거예요?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수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이 둘의 부호에 따라서 뭐 됩니까?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AN을 봤더니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무한소라고 하고 BN을 봤더니 무한히 커지는 상태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럼 무한소와 무한대를 곱하면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얘는 한없이 커지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수학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1 때까지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다라고 안 기억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얘를 0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얘는 0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소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이 또한 뭐가 됩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린 이런 걸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정형 극한은 뭐합니까? 그냥은 알 수 없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한다? 계산해야만 알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다? 다항식은 인수분해, 분수식은 통분, 무리식은 유리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3번을 봅시다. 3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얘도 일단은 분수 형태니까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는
bn이 무한히 커지는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 다음 an은 어딘가에 수렴하는 상수라고 합시다. 그럼 분모는 무한히 크고 분자는 상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잠깐만 언급했었는데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졸라게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막 커지고 있죠. 분모가 막 커지면 전체는 뭐합니까? 작아지겠죠. 근데 전체가 작아지긴 하지만 음수가 되진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마침내 뭐가 된다? 0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0이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있냐? 예를 들어서 분모가 어떤 상수로 간다라고 합시다.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얘는 분모와 분자의 부호를 조사해서 그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그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무한소분의 상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0.1분의 4, 0.01분의 4 이렇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는 뭐하고 있어요? 계속 커지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분자와 분모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조사해서 그 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를? 상태를. 마지막 리을 봅시다. 리을은 분모도 무한소, 분자도 무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한소분의 무한소도 뭐한다? 약분한 다음에 1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계산하는 거죠. 얘는 모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정형 극한은 뭐한다? 아직은 알 수 없다. 뭐한다? 계산해야 된다. 어떻게? 다음식은 인수분해, 분수식은 통분, 무리식은 유리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리을 부정형 극한 정리했죠. 이번엔 다섯 번째 요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 미음 뭐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예요?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1이다. 이런 산술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뭐합니까? 상태를 계산하죠. 우린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볼게요.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먼저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일단 요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하냐면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뭐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n으로 나누면 1, 얘를 n으로 나누면 n분의 1, 얘를 n으로 나누면 2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n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얼마예요? 상수니까 0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니까 결국 얘는 사라지면서 1분의 2가 되면서 최종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몇 차예요? 1차. 분자가 몇 차예요? 1차.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1차항, 즉 최고차항계수분의 최고차항계수가 이렇게 답이 되겠죠. 우린 정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가장 먼저 뭐한다?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조사한다. 차수를 조사했더니 차수가 큰 놈이 대빵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리 한번 할게요. 1번은 뭐래요?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같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1차, 1차. 그럼 뭐였어요? 분모의 최고차항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계수. 그래서 결론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떨 때?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같을 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4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잘 관찰했더니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가 되겠죠. 이럴 땐 뭐합니까? 분자와 분모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녀석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럼 나누면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나누니까 1, n제곱 나누니까 n분의 2, n제곱 나누니까 n분의 4가 되겠죠. 우린 뭐 알고 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인 거 알고 있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0 쓸 필요 없죠. 무한대분의 상수 0 쓸 필요 없죠. 얘는 뭐가 어떤 상태 됩니까? 1 더하기 0분의 0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기억할 게 이렇게 분자는 1차, 분모는 2차 이렇게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크다라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3n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차수가 가장 높은 몇 차예요? 분자에 2차가 있죠.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니까 2,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3,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3, n제곱으로 나누니까 n제곱분의 1.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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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0이 아니라 무한소죠. 그럼 무한소분의 뭐가 됐어요? 상수꼬라지가 됐죠. 그럼 아까 우리 무한소분의 상수는 뭐였어요? 무한대였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게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면 차수가 그 뭐가 됩니까? 분자와 분모의 부호를 비교해서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이렇게 부정형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 극한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항번호가 무한대로 가면 그 등비수열이 마침내 뭐가 되겠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고 그 등비수열에다가 LIM 뭐 하는 거예요?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비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무한 등비수열이 있을 때 당연히 공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하겠죠. 그럼 수렴과 발산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수렴이 중요하니까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수렴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이거에 우리는 먼저 수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첫째 항이 0이면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첫째 항이 0. 그럼 두 번째도 공비에 상관없이 0. 세 번째도 0, 0, 0, 0, 0, 0, 0, 0, 0. 마침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R의 n-1승은 어디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언제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수렴합니다.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R의 n-1승이 어디에 수렴합니까? 얘 또한 0에 수렴합니다. 그럼 2번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등비수열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 등비수열을 첫째 항은 4라고 하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째 항이 4, 둘째 항은 2, 1, 그 다음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졸라게 뭐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지고 있죠. 점점 더 숫자는 어때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음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0을 향해서 가겠죠. 물론 0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목표가 되는 값, 이런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면서 극한값은 0이다. 다른 말로는 0에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언제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공비가 1이라고 합시다. 보통 문제집을 보면은 등비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2번과 3번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저는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한 이유가 수렴하는 목표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그럼 공비가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R의 n-1승은 첫째 항이 A1인데 공비가 1이면 두 번째도 A1, 세 번째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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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마침내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A1. 그래서 A1에 수렴하죠. 마찬가지로 언제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비 수열이 수렴하거나 발산할 때 수렴 조건은 요 세 가지가 되고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발산이 되겠네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자잘한 개념들을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수렴하는 걸 고르기 위해서는 수열을 잘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항에다가 극한, 다시 한번 그냥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에다가 LIM 이렇게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뭘 조사하면 됩니까?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일반항이 뭐가 됩니까? 8-2n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8-2n을 계산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8에다가 무한대를 빼는 거죠. 그럼 8에다가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뭐 됩니까? 발산합니다. 2번 볼게요.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일반항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제곱. 얘는 뭐가 된 거예요? 1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제곱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1에다가 무한대를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상태가 되니까 발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등비 수열이 나와 있네요. 그럼 등비 수열 2분의 3의 n-1승. 등비 수열에다 뭐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지금 2분의 3이죠. 1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얘는 뭐 됩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서 얘 또한 발산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지금 4번과 5번을 볼게요. 5번 먼저 볼게요. 2, 0, 2, 0, 2, 0 자꾸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진동이라고 하면서 얘 또한 발산이 되겠죠. 수렴이 뭐예요? 목표가 되는 그 값이 특정한 값 하나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럼 4번을 보면요. 4번은 일반항이 n분의 마이너스 1 n승.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분자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반복되면서 마이너스 1이던 1이던 뭐가 됩니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 배웠어요? 0이라고 배웠네요.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리미트 an이 1이니까 an이란 수열은 극한값이 1, bn이란 수열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에 an과 bn이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한다? 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an은 뭐가 됩니까? 1 되겠네요. 지금 분모부터 계산할게요. bn이 뭐가 됩니까? 따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또 3an이라고 했는데 an이 1이니까 3an은 3. bn은 마이너스 2니까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얘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되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n을 뭐라고 했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딘가에 수렴할 테니까 그거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리미트 an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알파를 구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개념할 때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극한값이 알파다, 이런 말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 같아지면서 얘가 알파가 된다라고 아까 우리 배웠었죠. 다시 한번 an과 an 플러스 1은 바로 옆에 있는 항이 되면서 수열로 따지면 동일한 수열이 되기 때문에 an이 이미 목표가 알파를 향하고 있다라면 an 플러스 1도 당연히 알파를 향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요 an이 요 리미트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있던 3은 그대로 쓰시고 여기 있던 an 플러스 1도 리미트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고 그 다음 더하기 1. 이거 얼마다? 5다. 양변의 분모를 곱하시면 3알파 플러스 1은 5알파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2알파. 이항시키면 6. 알파 얼마다? 3. 알파가 뭐예요? 리미트 an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3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극한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일단은 분자를 전개할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1에 얘가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되는 거예요? 제가 차수를 조사하라고 했죠? 분모 2차, 분자 2차, 차수가 같네요.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분모의 최고차 항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항계수 되면서 1분의 4니까 답 뭐 된다고 했어요? 4가 된다라고 했네요. 그런데 2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린 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그냥 볼게요. 얘 전개하면 어차피 우리는 차수가 큰 놈이 대빵이죠. 차수가 작은 애들은 족밥, 극한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최고차항만 본다라면은 2번은 뭐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차수가 큰 놈만 중요하니까 얘를 다 전개하지 말고 최고차항만 전개하면 n3승. 분자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가장 큰 놈이 대빵이니까 얘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차수가 어때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니까 1분의 1 되면서 답은 1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틀린 말. 그럼 3번도 그냥 바로 볼게요. 3번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분모 몇 차예요? 1차.
분자는 2차처럼 보이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2차의 루트면 1차가 되겠죠. 그럼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2. 분자는 최고차 한계수가 4가 아니라 루트 4가 되겠죠. 그럼 2분의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 얼마 됩니까? 1 돼야 됩니다. 그런데 2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린 말. 4번을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 다음에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 얘도 무한대. 개나 소나 다 무한대로 가죠. 이럴 때 뭐 한다? 차수를 조사한다. 분자 몇 차? 1차. 얘 몇 차? 2차의 루트니까 1차. 얘 몇 차? 1차. 다 최고차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얼마예요? 9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9. 3 더하기.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3. 그럼 4분의 3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4번도 틀린 말. 5번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또 개나 소나 다 무한대죠. 이럴 땐 뭐 한다? 차수를 조사한다. 몇 차?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그럼 최고차항 개수만 끄집어내면 얘는 개수가 루트 1이니까 1. 개수가 루트 1이니까 1. 얘도 개수가 1. 2분의 1 되면서 5번이 맞는 말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식을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이 되고 분자가 1부터 n까지 더하고 있는데 설마 얘가 여기가 n이 1승이라고 해서 이 분자의 1부터 n까지 더하는 이 식을 n에 관한 1차식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린 공식을 사용하면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번분수를 풀면은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쪽에 있는 애들 곱한 게 분모로 바깥쪽 곱한 게 분자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n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재빨리 뭐합니까? 차수를 조사하죠. 이렇게 다항함수의 극한은 누가 중요하다? 차수가 중요하다. 차수가 몇 차다? 2차. 몇 차다? 2차. 차수가 똑같죠. 차수가 똑같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 뭐 됩니까? 4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가 만약에 똑같았으면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에 수렴하고 만약에 분모가 차수가 컸으면 일종의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면서 0에 수렴하고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뭐가 됐어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가만히 봤더니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했다라면은 결국 어때야 돼요?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차수가 같기 위해서는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뭐 된다? 0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2분의 bn 플러스 1 되면서 분모 1차, 분자 1차가 되겠죠.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니까 극한값은 b가 되고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얘를 4라고 했네요. 그래서 A, B를 구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에다 3을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무한대, 거기다가 루트를 취해봤자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앞에는 몇 차예요? 1차. 뒤에는 2차의 루트니까 몇 차예요? 뒤에도 1차가 되겠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차수가 같다라면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형 극한이라고 했죠. 우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부정형 극한이라고 한다. 그럼 뭐 한다?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다항식은 인수분해, 분수식은 통분, 무리식은 유리화. 무슨 식? 무리식. 뭐합니까? 유리화 하셔야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2n. 무슨 식? 무리식. 뭐한다? 유리화. 그럼 분자에다가 3n 플러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2n. 공평하게 분모에다가도 3n 플러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2n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를 제곱하면 9n제곱, 뒤에 거를 제곱하면 9n제곱 플러스 2n인데 그 두 개를 빼는 거니까 9n제곱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n. 그 다음 분모는 3n 더하기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2n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개나 소나 다 무한대죠. 그럼 뭐합니까? 차수를 줘야 되겠죠. 몇 차? 1차. 얘도 1차. 얘도 2차의 루트니까 1차. 차수가 다 똑같네요. 그럼 최고차 한계수만 끄집어내면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2.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3.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9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3 되면서 계산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N에다가 극한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주어진 부등식의 가운데 AN만 남기기 위해서 뭐합니까? 양변을 n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나누면 뭐 됩니까? n 플러스 3분의 루트에 25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얘를 n 플러스 3 나누면 an만 요렇게 남고 그 다음 이 녀석도 나누면은 루트의 분자에 25n제곱 플러스 4n인데 얘를 뭘로 나눴습니까? 얘를 n 플러스 3으로 요렇게 나눴죠. 가능하시죠? 그 다음 우리 아까 이 말 기억하십니까?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그럼 뭐합니까?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디에 수렴합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1차. 분자도 2차의 루트니까 1차. 그럼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가 루트 25. 즉 얼마입니까? 얘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극한을 취하면 얼마 됩니까?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가 5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뭐였어요?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이렇게 붙었죠. 그럼 얘도 5. 얘도 5니까 얘는 사이에 끼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서 얘가 5고 얘도 5니까 사이에 낀 녀석도 5가 되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수열 AN과 BN의 극한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부터 볼게요. 일단 지금 AN에다 극한 취하면 AN 뭐 한다고 했어요?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무한대인데 BN은 AN보다 큰데 AN이 무한대면 BN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크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죠. 기억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설마 약분해서 1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차수를 조사해서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분자가 차수가 컸으면 발산할 수도 있고 분모가 차수가 컸으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만약에 차수가 같았으면 뭐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에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1에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디귿 봅시다. 디귿은 AN이 무한대로 가고요. BN은 0으로 가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AN은 무한대, 여기 있는 BN은 뭐가 됩니까? 무한소가 되겠죠. 그럼 무한대와 무한소를 곱한 걸 우린 뭐라고 했어요? 부정형 극한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부정형 극한은 뭐합니까? 계산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뭐가 됩니까? 틀린 말이 되면서 옳은 것은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만히 봤더니 어떤 수열이에요? n에 관한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복습하면은 A1 R의 n-1승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는데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초항이 0이면 0에 수렴한다. 두 번째는 공비가 -1과 1 사이면 0에 수렴한다. 세 번째는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에 수렴한다.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기역은 -3이니 공비가 -3이니까 여기 조건에 없기 때문에 뭐 됩니까? 기역은 발산. 니은은 n의 미치 공비니까 루트 2-1이 공비인데 얘는 분명히 어디 있어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수렴. 디귿도 n의 미치 공비니까 -5분의 4가 공비가 되면서 분명히 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디귿도 수렴. 그 다음에 리을은 정리하면 3의 -1승 끄집어내시고 2n승분의 3n승이니까 2분의 3의 n승이 되면서 공비가 2분의 3, 즉 1보다 크니까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면 6n승 플러스 3n승 플러스 2n승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6 곱하기 6n승 플러스 9 곱하기 3의 n승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걸 봤냐면은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분에 5n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항함수의 극한은 차수 큰 놈이 대빵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얘는 2차니까 졸라 큰 무한대. 얘는 1차니까 조금 무한대. 그럼 뭐 됩니까? 얘는 결국 0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다항함수의 극한은 차수 큰 놈이 중요하고
이렇게 변수가 n인데 변수가 어디 있어요? 지수에 있죠. 이런 지수 함수의 극한은 뭐가 중요합니까? 밑이 중요합니다. 밑이 큰 놈이 대빵. 이렇게 밑이 작은 애는 극한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밑이 큰 6만 남았으니까 아까 배웠던 일종의 마치 최고차항계수분의 최고차항계수가 되면서 답은 얼마입니까? 6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봅시다. 10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몇 가지 배웠습니까?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째 항이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기에서는 수렴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개념 정리했던 2번과 3번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첫째 항을 구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한다고 했냐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0이어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럼 첫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1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x 플러스 1. 얘가 첫째 항인데 얘가 0일 수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공비가 뭐예요? n의 밑이 공비죠. 그럼 공비는 3분의 x 플러스 1인데 그 공비가 -1보다 크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0인 건 어차피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 녀석만 풀면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하면 -3 되고 x 플러스 1, 3 곱하면 3, 1을 빼면은 -4, x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는 몇 개입니까? 한쪽은 등호가 없고 한쪽은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니까 몇 개? 6개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문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승 플러스 1분의 rn승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공비가 요거 다시 쓰면 요거 -1과 1 사이인 거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A1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등비수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렴 조건은 공비가 -1과 1 사이면 이 녀석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이 범위를 의미하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뭐가 됩니까? 0. 얘도 뭐가 됩니까? 0 되는 거죠. 왜? 공비가 -1과 1 사이니까. 그럼 0, 0 되니까 답 뭐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A다.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발산이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는 발산이니까 여기가 마치 R을 양수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무한대. 이 녀석도 무한대가 되겠죠. 일종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앞에 개수가 1, 여기도 개수가 1,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 되면서 얼마다? 1 되면서 그 녀석이 얼마예요? B라고 했으니까 A, B를 구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fx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짝수승이니까 뭐가 됩니까? 1 되겠네요. 더하기 옆에 있는 1분의 얘는 마이너스 1, 여기가 홀수승이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2랑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리하면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4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일단은 요거 하나 구했죠. 이번에는 F 8분의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X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8분의 3은 공비인데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0.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승 형태가 있어요. 변수가 n인데 변수가 지수에 있죠.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R,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이 녀석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라고 배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빵. 이 녀석도 빵. 남는 녀석은 분모에 1 남았고 분자에는 4분의 3 마이너스 1 남으면서 계산하시면 요 두 번째를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 X에다가 4,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4를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F4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2n승 플러스 1분의 4의 얘가 지금 2n-1승인데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4분의 1에 4n 4 2n승 플러스 8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밑이 1보다 크면은 이 녀석 어디로 가요? 무한대. 이 녀석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밑이 얼마예요? 16. 4의 제곱이죠. 얘도 16. 밑이 같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 되면서 답 얼마예요?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른쪽 그림에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요. Pn점에서 X축에 수선 내렸고요. 뭐뭐뭐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앞에를 봤더니 OPN이라고 했으니까 OPN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은 원점이고 이 점은 n, 루트 n점이니까 원점과 이 점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뭐가 됩니까? x좌표를 제곱, y좌표를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 됩니까? OPN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OQN이라고 나왔으니까 OQN은 요 파란색이 되겠죠. 요 파란색 길이는 이 점의 x좌표인데 이 점이랑 이 점은 x좌표가 똑같으니까 결국 OQN은 뭐 됩니까? OQN은 그냥 n이 되겠죠. 얘가 OPN, 얘가 OQN. 두 개를 뺀 다음에 극한 취하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로 가죠. 뒤에 있는 녀석도 상태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뭐합니까? 재빨리 차수를 조사해야 되겠죠. 앞에는 몇 차예요? 2차의 루트니까 1차. 뒤에는 몇 차예요? 뒤에도 1차. 어때요? 차수가 같네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봅시다.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똑같이 분모에다가도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를 암산하면 앞에 거 제곱이 n제곱 플러스 n이고 뒤에 거 제곱이 n제곱이니까 빼면은 n이 되겠죠. 그 다음 분모는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개나 소나 다 무한대죠. 이럴 땐 뭐 한다? 차수를 조사한다. 몇 차? 1차. 몇 차? 1차. 몇 차? 1차. 다 최고차항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끄집어내면 개수 얼마예요? 1. 개수 루트 1이니까 1. 개수 1 얼마예요? 2분의 1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적분의 첫 단원 수열의 극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